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불철주야 달리고 있는 달려라 입법화의 저는 황현이고요. 저는 마경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뭐 한 주간 별일 없으셨죠? 네, 뭐 똑같습니다. 예, 육아하고요. 예. 아이고, 육아하시면 저도 이렇게 좀 오늘. 왜 아기 예. 인형을 안고 계세요? 아, 뭐 이거 보시면 오늘의 주제가 좀 떠오르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또 예. 육아와 관련된 내용이죠.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제가 좀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네. 어머. 아이고. 아, 저도 모르게 생겼는데. 예, 뭐 이렇게 뭐. 아이고, 하기도 좀. 아이고, 네. 참, 이게 하기도 좀. 이게 참 예. 지금 느낌이 속상하네. 오는데 예, 예. 하시면서 되게 이것 인형 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죄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형뿐만이 아니라 이건 진짜 죄죠, 죄악이죠. 예. 아, 입에 담기도 뭐하네요. 네, 맞아요. 예. 요즘에 산후도우미들이 아이를 학대하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좋은 산후도우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부의 이런 분들 때문에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되는 맞아요. 경우도 되게 있어요.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아이 안고 집에 가면서 울 뻔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도와주셔야 네. 마음 놓고 아이를 육아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일부의 그런 분들이 이런 일을 저질러서 오늘 주제를 출산 후에 또 도움을 주실 산후도우미 분들의 이제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에요. 예.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분 계시죠? 네, 예. 우리 임지석 변호사님 들어오세요.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가운데로, 예. 자세한 이야기는 입법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들어가실까요? 들어가시죠.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죠. 네, 오늘 변호사님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 오늘 특별하게 임지석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2019년도에 광주 산후도우미 학대 오, 사건의 네네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으셨던 분이라고 해요. 저도 그 사건 기억이 나요. 그 언론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생아인데 거의 뭐 애를 뭐 흔들고 깨물고 막 던지고 막 그래서 뇌출혈이 발생을 해서 안타까운 사건인데 어떻게 그 사건 맡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그 해 당시에 광주에 있는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건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어머님께서 인터넷에 검색하시다가 그걸 보고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도 이제 첫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해당 사건을 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아빠의 마음으로 그 사건을 맡으셔서 되게 감정이입되셨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 당시에 이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산후도우미 사태가 발생하고 네네. 저는 이제 산후도우미가 그런 학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도 부모들은 굉장히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죠. 예. 그래가지고 꼭 공익소송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공익소송은 뭡니까? 공익소송은 뭐 일반인들 쉽게 이해하면 무료소송이죠. 변호사비를 안 받으시고 그냥 수임료 없이 그냥 공익적인 진행을 목적으로. 해주시는. 저는 이건 박수 쳐드려야 될 일이네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좋은 일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소송 결과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데 이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재판부에서 잘 받아들여줘서 받아들여졌습니까? 받아들여졌죠, 무조건. 예. 실형이 나오고 또 이제 가해자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이게 당시에도 이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떠들썩해지면서 뭐 이 관련 법안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그러니까요. 많았어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도 이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법도 보면은 거의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도 정말 화가 나는 사건들인데 이 사건을 저희가 좀 영상으로 좀 이렇게 좀 모아봤어요. 이걸 좀 봐야 되나 싶기도 저 하고요. 보고 싶지 않은 영상인데 네네.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좀 봐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같이 우리가 한번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번 지켜보자고요. 한번 같이 보시죠.
60대 산후도우미가 자신이 돌보던 아기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던 아기는 출생 100일째 되는 날 숨을 거뒀습니다. 아이의 머리에서는 골절과 뇌출혈 증상이, 왼쪽 눈에서는 다발성 망막 출혈이 발견되는 등 여러 학대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 부모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입장이 무너지죠. 저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말이 안 돼요. 어이구. 아, 진짜 화나네. 아, 왜 저러지? 정부에서 일단 비용적인 지원만 하고 있을 뿐 사회서비로서의 질관리 기능은 잘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은 아이를 거꾸로 다리를 잡고 들어가지고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지금 말이 안 나오네요. 저 약간 좀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아, 진짜. 저는 또 이제 32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고, 우리 또 마 변호사님은 또 현재 또 뱃속에 저는 이제 셋째까지 아이가 가지고 있는데. 셋째를 또 잉태하셨고, 네. 또 아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17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17개월 되셨고, 이제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런 영상들을 말이 안 사실 돼요. 눈 뜨고 못 봐요. 예, 이 분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 키포인트는 정부 지원 산후 도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보자고요.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가 도대체 뭡니까? 네, 정확한 명칭은 사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네네네. 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산후조리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처음에 이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네네. 복지 사업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예, 예. 지금 이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150% 이상으로 이제 확대를 한 상태여서 사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산모들이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지원 사업이고 이게- 많이 이용하는 일인데. 근데 예. 이게 산모 입장에서는 진짜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 막 대가족, 할머니가 봐주고 이런 시대랑 다르게 요즘에는 다 맞벌이하고 또 핵가족이고 이래서 옛날에는 네. 아이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맞아요. 인디언 맞아요. 속담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요즘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실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예. 산후도우미 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그냥 산후조리가 안 되는 상황인 맞습니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산모들이 산후조리원 그리고 이 산후도우미를 필수로 도움을 받고 있죠. 그렇죠.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많이 좀 이용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용하는 편이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로 사용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에 나온 그 통계 자료를 보면 네. 이용자 수가 14만 4,748명이라고 나와 있기 아이고, 때문에 엄청 많이 이용했네요. 이게 이제 3년적 통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 훨씬 많은 이용자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산후도우미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또 우리 또 아이를 가지시고 또 아이를 네. 기르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얘기하시는 건데 사실 그렇게 못했던 이유는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근데 이제 결과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 계속 좀 일어난다 이렇게 봐도 돼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게 예.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너무 좋은 제도인데 오히려 이 제도 때문에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게 좀 씁쓸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지만 피해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이 피해자분을 직접 또 인터뷰를 해왔어요. 네. 어렵게 인터뷰를 좀 힘드셨을 텐데. 도와주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건소에 가서 안내를 받고 유명한 업체에 신청을 해서 연결을 받게 되었어요. 그 신생아들은 보통 그 시기가 급성장기이기 때문에 몸무게가
무척 많이 늘거든요. 근데 아기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그 산후도우미가 온 날부터 2주간 몸무게가 하나도 안 늘었어요. 저거 발달에 되게 중요한 척도거든요. 책임진다가. CCTV 설치를 3일째 밤에 했고 4일째 아침에 출근을 이제 정상적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제가 큰아이 등원 준비를 시켜서 나갔는데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문이 딱 닫히는 순간 작은아이를 거꾸로 다리를 잡고 들어가지고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아, 이 장면이군요. 어이구. 저게 뭐 하는 짓일까요? 어이구. 아우, 어이구. 저런 거 진짜 안 저 머리 돼요. 부딪히면 애기들 어떡하려고요? 그리고 관절이 약해서 빠져요. 탈골돼요. 제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되게 놀랬던 게 어떤 제한도 없고 심지어 이 산후도우미가 출소해가지고 다른 산후도우미 업체에 가서 일을 한다 이러면은 아동학대 경력조회도 안 하고 그냥 이력서 한 장 가지고 채용을 하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많은 산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어때요? 저 좀 처벌이 강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네, 저도 이제 이 사건 하면서 좀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네네. 이제 아동학대의 경우는 아동학대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는데 또 신생아라고 해서 뭐 특별히 더 처벌을 받는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를 보면 그 아동학대에 관련된 범죄 중에 1년 이하의 신생아, 영아에 해당하는 부분이 5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 기준에 있어서는 영아든 아니면 그냥 1살, 2살 어린아이든 똑같은 결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좀 수위를 구분을 해서 처벌을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 영상의 산후도우미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한 그런 산후도우미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정부에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그 처음에 신생아 사건 맡은 이후로도 이제 관련된 포럼이나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달려라 입학화의 활동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의 역할도 좀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방금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감정적인 책임감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아직 그런 산후도우미에 대한 이제 입법적으로나 정치적인 어떤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현재 상태로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관리 매뉴얼의 부재라고밖에도 볼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정부에서 직접 고용을 한 상태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지원만 해주는 건데 책임을 묻게 하려면 뭔가 그런 매뉴얼이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업계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저 장면의 최초 보도 기자와 그리고 산후도우미 업계 관계자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왔거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그 현업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알아보죠. 예. 이 산후도우미 제도를 찬찬히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에게 학대를 받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건 누구나 산후도우미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관련 범죄가 있어도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어도 산후도우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취재 과정에서 산후도우미 업체에 전화를 해봤는데 40시간에서 60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 그 홍보를 했습니다. 이 단순히 돈벌이에 급급한 마음들이 이러한 사건 사고를 낳는 것이 아닌가 우려됐고 이러한 부분을 짚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희 업체들이 민간 업체다 보니까 채용 대상자에 대해서 범죄 기록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범죄 기록 조회도 중요하지만 각 업체들이 인성 교육을 함으로써 이분들이 정말 책임 의식이 있고 연약한 산모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마인드 교육이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진급을 해주는 진급제가 좀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후도우미 교육은 지자체에서 직접 시켜서 인증을 해주는 인증을 받으신 분들만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업무적으로 이제 컴플레인이 발생되면 업체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정부가 지원해주는 만큼 정부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업계분 이야기 그리고 기자, 그러니까 최초 이제 보도를 했던 기자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왔는데, 아니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신원 조회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직원을 뽑을 때. 근데 범죄 경력이 조회가 안 됩니까? 범죄 경력 조회도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 주신 거 보니까 관련 범죄가 있더라도 그걸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금고 이상의 형은 신원 조회하면은 나올 수 있잖아요. 경찰에. 근데 그런 민간 업체다 보니까 그런 아.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아, 민간업체는 그런 권한이 없군요. 네, 아. 정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인력을 선발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이런 권한 같은 것도 주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허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허점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나요? 업계에서는? 국가가 뭔가 뭐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기보다는 아까 영상에서 보듯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제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용자가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는 그냥 선정을 하고 이제 관련된 사업자들이 이걸 운영될 수 있게 이제 자금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뭐 따로 관리를 한다거나 뭐 일정 수준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로 하지만 사실상 주도적으로 개입을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하청을 준 모양새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돈 지원만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웃긴 상황이 발생하는 게 동일한 산후도우미가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동일한 가정에 배정이 되더라도 이 해당 가정이 정부 사업 지원 대상이면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되는 거고 이게 그런 대상이 아니면 그냥 민간 산후도우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차별성이 없는 거죠. 차별성 딱 하나네요.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주느냐, 개인이 그렇죠. 지불하느냐. 그렇죠. 뭐이 차이인 것 같은데 네. 이 차이점으로 저분들을 이렇게 좀 분류해서 고용을 한다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와 민간 산후도우미를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의 기준이 지금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에 따르는데요. 여기서 제공자 혹은 제공기관의 임원 등에 대한 결격 사유, 또 제공자의 준수사항, 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은 정하고 있지만 제공기관에 속한 제공인력에 대한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거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네. 누구를 고용하든 우리가 이 사람이 뭐 전과가 있든 아동학대 뭐 기록이 있든 이런 거 간에 그분을 어떻게 재단할 방법은 없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예. 좀 갈수록 좀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사업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일단 비용적인 지원만 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사회서비로서의 질관리 기능은 잘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격 요건에서 우리가 이수 시간에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점과 또 평가 기준이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것이 문제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산후도우미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산후도우미를 만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혹은 복불복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기존에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단순히 기존에 있었던 민간 서비스에다가 국가가 비용만 지불하는 것일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관리 체계도 마련하고 공공성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후도우미나 아이돌보미 사업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전 생애적으로 이루어지는 발달 안에서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의 비효율성은 당연히 생기게 되고요. 또 문제점이 생겼을 때 서로 부처끼리 핑퐁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산후도우미라는 고유 업무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우리가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는데 뭔가 좀 안타깝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해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산후도우미 제도가 제일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를 꼽을 수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의무기본보험에 가입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각각의 전문가들로부터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산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우리나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제도와 유사한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파견되는 신생아 돌보미들은 직업교육을 받고 3년간 연수를 거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생아 돌보미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는 출산 다이라는 게 있는데요.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동안 그들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기록을 추후 의사 혹은 산파에게 전달하여
연결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거죠. 너무 좋은 그러니까요.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관리를 다 해주네요. 그러니까요. 예. 같이 육아를 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좋은 시스템이네요. 예. 이게 지금 말씀해주신 사례도 있지만 영국에서도 국립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 미드와이프라는 조산원을 이제 배정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임신 그리고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네. 만약에 이제 관찰을 하다가 뭐가 육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조언도 해주고 이런 전반적인 역할을 다 한다고 해요. 그러네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들은 진짜 우리가 빨리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가기까지 이분들도 무슨 시행착오도 겪었겠죠. 하지만 이제 좋은 제도를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런 제도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출생률 떨어진다고 나라에서 맨날 뭐라고 하고 뭐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친다 뭐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 지금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세상에 태어난 아이도 관리가 안 되면서 맞아요. 무슨 놈의 출산 장려 정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어때요? 이거는 엄마로서 얘기해 주세요. 육아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육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를 배정을 하면서 이 전문 자격조차 조사를 안 한다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실제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은 되게 의심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디서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다못해 저도 이제 아이 어린이집 다녀오면은 아이가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그러면 아니 좀 무슨 일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하다못해 굉장히 좀 많이 드는데 그게 다 이런 사건들 때문인 거 맞아요. 아닙니까? 이런 정말 이런 좋은 분들 분들 때문에 많은데. 좋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감정이입을 또 하게 됩니다. 침착할까요? 예, 침착해서 이제 오늘 나왔던 이야기 중에 네. 좋은 것만 좀 우리가 모아서 입법안을 좀 변호사님 네. 좀 만들어 볼까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입법안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신생아를 키워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사실은 밤과 새벽인데요. 밤과 새벽 시간, 야간 시간에 대한 지원 역시도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후도우미 같은 경우는 신생아의 안전과 좀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이 신생아 안전교육에 대한 것들을 강화하는 것이 좀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직접 공영화하는 방식으로 산후도우미들에 대한 관리 감독 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의 강화를 해나가는 방식이 좀 궁극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육아 그리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국회에서 과연 엄마 아빠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달려라 입법화 변호사님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달려라 입법화의 활동을 통해 이런 대한민국의 산후도우미 관련 업무에 큰 일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저희는 법이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달려라 입법화.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려야겠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